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신형 저위력 핵폭탄 B-61-12의 투하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당분간 밤잠 설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중 하나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현지 시각 11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F-35A 스텔스 전투기에서 B-61-12 전술 핵폭탄 투하하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지난 8월 25일 네바다주 토노파 사막에 있는 실험장에서 실시됐는데요. 이 실험에서 F-35A는 내부 무장창에 핵폭발 디바이스가 제거된 B-61-12 핵폭탄을 싣고 날아가 3,200m 고도에서 투하했고 약 42초 후에 표적을 정확하게 파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61-12는 기존의 B-61 계열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4세대 전술 핵폭탄인데요. 위력은 50킬로톤 이하에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뛰어난 명중 정밀도와 벙커버스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7월에 B-2A 스텔스 폭격기에 이어서 B-61-12 투하 인증을 실시한 데 이어 4세대 추력 전술 전투기인 F-35A의 내부 무장창에서 이 폭탄을 운용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B-61-12의 대량 배치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됐습니다. F-35A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에 B-61-12 폭탄 2발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데요. 김정은 당분간 이 폭탄 무서워서 밤잠 제대로 못 잘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좋은 기대죠. B-61 핵폭탄이 바로 전술 핵폭탄입니다. 지금 유럽에 벨기에나 독일, 터키 이런 데 지금 공유하고 같이 이제 쉐어하고 있는 그런 전술 핵폭탄이죠. 이거 우리도 같이 좀 이 한반도에 같이 배치해 놓자라고 작년에 한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미 관계상으로는 우리에게 배치해 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F-35, 우리 한국 공군도 F-35A 지금 40대 가지고 있고 앞으로 20대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F-35가 전술 핵폭탄 2발을 떨어뜨리는 실험에 성공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초에 3월에 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7월에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가지고 또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이어서 F-35까지 그러면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핵폭탄을 꽂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제 이 B2가 들어가야 되는데 B2는 또 너무 덩치가 크고 또 이 적의 요격기가 나타났을 때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F-35가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됐다. 이건 뭐 적의 요격기가 나타나도 스텔스니까 여기에 2발의 핵폭탄 외에 또 2발의 공대공 미사일 또 따로 탑재가 되죠. 뭐 격추시켜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굉장히 아주 위력적으로 더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B-61-12 같은 경우에는 벙커버스터입니다. 50킬로톤까지 임무에 따라서 위력을 추격 전에 자유자재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 노동당사 지하 250m 지점에 있는 김정은의 벙커를 파괴해야 되니까 10킬로톤으로 세팅하자. 10킬로톤 딱 세팅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벙커버스터 딱 해서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그냥 터지고 그래서 부수 피해를 줄이자. 10킬로톤 너무 센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평양에 있는 민간인들 다칠 수가 있으니까 3킬로톤만 하자. 3킬로톤 또 세팅해서 3킬로톤 내려 꽂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정말로 핵을 가지고 뿐만 아니고 오늘 밤에 반드시 저기를 파괴하고 또는 오늘 밤에 반드시 저자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에 맞춰서 0.1에서 50킬로톤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부수 피해 없이 딱 제갈로만 제거하는 그런 핵폭탄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B-61-11은 출격 전에 임무를 자유자재로 세팅할 수 있었던 게 B-61-11이었고 그런데 이 12는 그러면서 앞에 관통 이 벙커버스터 탄두가 장착이 돼서 이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주로 벙커에서 생활하겠죠. 뭐 위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어느 벙커, 아무리 깊은 벙커에 들어가 있어도 위치만 확인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다. 또 위치 확인이 잘 안 돼도 김정은의 벙커로 예상되는 데다 그냥 뭐 다 때려 꽂아버리면 되니까 김정은 나쁜 짓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보위성에서 보안을 위한 전파방해 임무를 수행하는 제10국에서 지난 11월 중순 대대적인 숙청, 처형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산 가짜 제품으로 김정은을 속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11월 13일 밤 평양시 용성구역의 국가보위성 제10국 전파탐지감독국 고위 간부들을 대거 처형했다고 데일리 NK가 1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10국장인 한모 소장은 부대 연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고 해당 부서의 책임 일꾼 7명은 실내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이들을 처형한 이유는 최고 지도부를 기만한 죄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최고사령부로부터 어느 나라 제품이든 관계없이 전자장벽을 쌓을 수 있는 기기를 사오라 라며 미화 20만 달러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들은 7월 기기를 들여와 배치까지 완료했는데요. 신제품이라고 보고했던 10국의 보고 내용과 달리 이 제품은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품이었고 10국 직원들이 신제품인 것처럼 포장을 해 윗선을 속였다가 내부 고발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파 방해 장비들은 특정 주파수대의 전파를 차단해서 정해진 구역에 외부 전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머인데요. 이러한 제머는 이른바 1호 행사 때 폭발물 등에 의한 원격 공격을 막기 위한 경호용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한모 소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20만 달러로는 신품을 살 수 없었다라며 항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벌인 10국 관계자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보위부 전체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만 달러, 그러니까 뭐 한 2억 원 조금 넘는 돈 주고 열병식 할 때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구역을 전부 제명할 수 있는 제모 사와라고 한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 사제 폭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격발 장치 전부 다 요즘은 이제 이 전화기로 다 하죠. 그렇게 해서 딱 폭파시켜 버리고 이러는데 우리 대통령 행사할 때도 가도 휴대폰 딱 제명돼서 전화 통화 안 됩니다. 그건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경호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딱 통화되면 바로 그냥 사제 폭발물을 딱 터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휴대폰 통신을 전부 다 멈춰버려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 제모를 가져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만 달러 주고 다 세팅해라 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중국에서 중고를 사와가지고 중국이 또 얼마나 쌉니까? 중고를 사와가지고 포장을 또 끝내주게 또 신품으로 속여서 가지고 와서 다 이제 행사를 치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뭐 한 10만 달러 정도 떼먹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은 떼먹었으면 밑에 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갈라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아마 좀 몇 명이 다 착복을 다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자 중에서 못 먹은 자가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들통이 났고 이게 보고가 올라가서 김여정 귀에 들어갔답니다. 김여정이 보고를 받고 김여정이 경로를 해서 다 죽여버려. 김여정이 처형을 지시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처형을 당했는데 이 최고 책임자인 한모 소장, 이 사람 별 하나죠. 이 사람은 연병장에서 다 지켜보는 데서 처형.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실내에서 처형. 그 가족들은 전부 강제 수용소. 이게 오늘날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를 정말 뭐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나라에게 굽신거리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체제를 바꿔줘야 된다. 이 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김정은 세습체제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세습체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인권주의자들은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처형이 있었다? 난리 나겠죠? 그런데 왜 여기는 입을 다물고 있냐? 왜 이런 정권을 연장시켜 주려고 위인이라고 떠받드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